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타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할 영상은요 6월 재회운입니다. 6월 우리의 재회운인데요. 5월 달에 재회운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6월에 대한 재회운이고요. 이제 6월도 어느 정도 시간이 꽤 됐죠. 자, 여러분의 상황, 세 가지의 카드로 여러분의 상황 카드를 좀 볼 거고요. 재회운에 앞선 여러분의 상황, 현재 상황 카드, 그리고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질 건데요. 내가 없어서 너는 외롭니? 그리고 재회를 막는, 저번 달에는 나의 단점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너의 단점, 상대방의 단점, 본인의 단점을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회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 물어볼게요. 그리고 6월에 대한 결과와 조언 카드 받아보는 형식으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셔플은, 카드는 미리 섞어뒀고요. 간단한 셔플하고 여러분께서 카드 뽑아주시는 과정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로는 여러분들 1, 2, 3, 4 여러분들의 상황 카드 뽑을 겁니다. 6월달 재회운에 앞선 여러분들의 상황 카드,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런 간단한 상황 카드 3장의 카드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6월달 재회운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 재회운에 앞선 그 사람과의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1, 2, 3, 4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부터 뽑을게요. 1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재회운에 앞선 여러분의 현재 상황. 1번 분들 현재 상황. 자, 6월 재회운에 앞선 2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2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자, 3번 여러분들이고요. 6월 재회운에 앞선 3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카드를 뽑겠습니다. 6월 재회운에 앞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3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자, 4번 분들 6월 재회운에 앞선 4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세 가지의 카드로 뽑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로는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에게 질문할 거예요. 1, 2, 3, 4 상대방 분들에게 하는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없어서 외롭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입니다. 너의 단점. 상대방의 단점.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이겠죠.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입니다. 자, 6월 재회운에 앞서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세 가지의 질문들입니다. 네, 상대방한테 묻는 세 가지의 질문들입니다. 상대방에게 물어요. 1번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1번 여러분 없어서 외롭니? 자, 1번 상대방 분들한테 묻습니다. 1번 여러분과의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 자, 1번 상대방 분들에게 묻습니다. 1번 여러분과의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자, 2번 분들에게 물어요. 2번 상대방 분들에게 물어요. 자, 첫 번째 질문. 1번 여러분 없어서 외롭니? 자, 2번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2번 여러분과의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은? 자,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2번 상대방 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자, 3번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3번 여러분 없어서 외롭니? 자, 3번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은? 자, 3번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자, 4번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4번 여러분들 없어서 외롭니? 4번 상대방한테 물어요. 4번 여러분들 없어서 외롭니? 자, 4번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은? 자, 4번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고요. 자, 6월 재회운에 대한, 이 카드로는 6월 재회운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과죠. 1, 2, 3, 4 여러분들, 1, 2, 3, 4 여러분들과 1, 2, 3, 4 상대방 분의 결과에 대한 것을 뽑는 거예요. 6월달 재회운에 대한 결과입니다. 1, 2, 3, 4 여러분들과 1, 2, 3, 4 상대방 분들의 6월 재회운에 대한 결과입니다. 재회운에 대한 결과요. 6월 재회운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안 보이게 뽑을게요. 자, 1번 분들 먼저 뽑겠습니다. 6월 재회운에 대한 1, 2, 3, 4 여러분과 1, 2, 3, 4 상대방 분들의 결과. 카드가 보였어요. 다시. 카드가 보이면 안 되는데, 바보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자, 1, 2, 3, 4 여러분들과 1, 2, 3, 4 상대방 분들의 6월 재회운에 대한 결과를 뽑을 건데요. 자, 먼저 1번 두 분들에 대한 1번 두 분들에 대한 여러분과 상대방에 대한 그 6월 재회운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안 보이게 뽑을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6월 재회운에 대한 2번 여러분들과 2번 상대방 분들의 결과 뽑겠습니다. 자, 뽑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6월 재회운에 대한 3번 여러분들과 3번 상대방 분들의 결과 뽑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여러분들과 4번 상대방 분들의 6월 재회운에 대한 결과 뽑겠습니다. 보이는 카드라. 자, 그리고 이 카드로는 결과에 대한 조언 카드 뽑겠습니다. 카드가 날리죠, 갑자기. 자, 이러지 맙시다. 자, 결과에 대한 조언 카드들이 막 나오려고 난린데요. 자, 1, 2, 3, 4 여러분들과 1, 2, 3, 4 상대방들의 결론에 대한 결과 카드에 대한 6월달 조언 카드입니다. 6월 재회운에 대한 조언 카드, 결과에 대한 조언 카드입니다. 1, 2, 3, 4 여러분들의 1, 2, 3, 4 여러분들과 상대방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언 카드, 결과에 대한 조언 카드입니다.
결과에 대한 좋은 카드. 두 분의 결과에 대한 좋은 카드. 두 분의 결과에 대한 좋은 카드. 자, 1번부터 뽑을게요. 1번, 여러분과 상대방 분들의 결과에 대한 좋은 카드. 자, 2번, 여러분들과 2번 상대방 분들의 결과에 대한 좋은 카드. 자, 3번, 여러분들과 3번 상대방 분들의 결과 카드에 대한 좋은 카드. 자, 4번, 여러분들과 4번 상대방 분들의 결과에 대한 좋은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 카드는 다 뽑혔습니다. 자, 선택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자, 번호 먼저 놓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카드들은 다 뽑혔고, 자, 여러분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6월 재혼에 대한 카드이고요. 자, 여러분의 상황과 상대방 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의 재혼에 앞선 여러분의 현재 상황 3개의 카드를 뽑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없어서 외롭니? 두 번째,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 그리고 세 번째,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카드와 조언 카드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카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계셨으리라 믿고, 자, 여러분의 카드, 시간이 부족하시면 정지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카드를 되도록이면 하나의 카드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골라주세요. 자, 카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리딩이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빨리 듣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옮길게요. 자, 1번 카드 펼치겠습니다. 결과 카드. 자, 1번 여러분들 2월 우리의 재운에 대한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카드는 여러분의 재회에 앞선 재회운에 앞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카드이고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밑에 세 가지는 상대방에게 6월 재회운에 맞는 세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내가 없어서 외롭니? 두 번째는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 그리고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결과 카드와 결과 카드에 대한 조언 카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1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 카드를 먼저 볼게요. 1번 여러분들은 1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지금은 그 관계를 놓았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만났던 그 상대방은 아무래도
좀 과격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 관계는 굉장히 좀 서둘러서 진행됐던 관계고 굉장히 급하게 성급하게 만나서 성급하게 관계가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그렇지긴 했지만 굉장히 용기 있게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관계를 지키려고 했었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관계는 점점 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나한테 굉장히 잔인한 상황, 그리고 피해를 주는 그런 상대방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관계에서 삼각관계와도 같은 관계에도 좀 놓여지셨다라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상대,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 상대가 나에게서 굉장히 나에게 값어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의 모든 단점을 아우르고 싶었지만 그 삼각관계만큼은 나에게 좀 버거운 이겨내기 버거운 일이었다 라고도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면 나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긴다. 애정에 그 너무나도 큰 위기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다면 이혼, 같이 동거를 했다면 별거, 파혼,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었고, 그 안에서의 그 상처가 너무도 깊다. 이렇게 보여주는 카드라서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비통스럽고 그 생각이 나면 아직도 눈물이 날 때가 있다. 아직도 그 상처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 카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나는 그 사람을 계속 기다렸다. 내가 용감하게 맞서서 돌파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인연을 맺으면 꾸준히 오래 그렇게 정이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했다. 기다렸고 끝까지 나한테 오겠지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는 그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곳에서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소중히 쥐고 있던 이 관계를 놓고 싶다. 좀 더 이상 열심히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이 1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그래서 나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남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솔한 행동들, 그래서 나를 경계하고 소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굉장히 어리석고 어리다. 그런 사람이 칼을 들고 잔인하게 굴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 카드여서 굉장히 여러분이 이 안에서 상처받고 놓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놓게 된 그런 정말 갖고 싶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빛이 없다고 생각하고 놔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6월 상대방에게 이 재혼에 관한 3가지의 질문을 던질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내가 없어서 외롭니? 를 물어봤는데 그렇대요. 외롭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꼭 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네요. 아무래도 이 상대방도 여러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이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9개의 지팡이죠. 9개의 지팡이를 이렇게 9개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뒤집혀졌어요. 이렇게 뒤집혀졌다는 거는 이 9개의 지나왔던 일들이 우리의 장애가 된다는 거거든요. 앞길을 지금 막고 있죠. 이렇게 뒤집히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노력은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너무 너랑 싸웠던 일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한 일도 있고 해서 너를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다림이 끝도 없고 그 기다림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장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없어서 외롭는데 이렇게 많이 보고 싶을 줄 몰랐다라고도 보여져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 준비가 좀 부족했다 카드이기도 하고 장애가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닥칠 줄 몰랐다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질 줄 몰랐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할 줄 몰랐어. 너 없이 내가 이렇게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너가 없어서 외로운 이유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는 카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열정들, 내가 9개나 너한테 했던, 우리가 싸움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었고, 그런 열정들이 하나하나가 추억이 되기도 해서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수없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너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가 자꾸 자기의 앞길을 막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애인 건데, 그러니까 네가 없어서 외롭니는 네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날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삼각을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없어서 결국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네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서 외롭다는 거를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는 싸움에 진 사람이고, 나는 재난을 맞이한 사람이고, 건강마저 위태롭다요. 너무 네가 없어서 외롭다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한 발 갈 때마다 네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금 같이 있지 않을 텐데, 이건 재회운이고. 이 사람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기 생각보다 이 세월이 너무 오래 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에 대한 그 열정들도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그런데 그 열정들이 사그라든 것들이 다 외로움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꼭 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굴욕적이야. 내가 이 안에 이렇게 고립될 줄 몰랐어. 내가 너 없어서 이렇게 외로워할 줄 정말 몰랐어. 내가 벌을 받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카드예요. 되게 희한하죠? 이분 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이렇게 유치장에 갇힌 듯한 느낌마저 들죠? 이런 생각이 든대요. 자기가 너한테 쏟았던 열정들이 외로움으로 쌓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카드예요. 너무 안타까운 카드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을 상대한테 던져볼까요?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은 카드인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래요. 데스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죽었어요. 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기다리죠. 원래 죽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서양 세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카드예요. 자, 그런 데스 카드면 이 시체는 부활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데스 카드인데요.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 새로 시작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부활을 기다린다던가 어떤 한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도 이 끝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회를 막는 자신의 단점이 아직도 우리의 그 끝난 거에 대한 그 감정에 아직도 나오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끝났을 때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 끝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지난 세월을 너를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끝이 난 거야. 그러면 내가 부활을 기다리든 새로 태어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 안에 있어.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를 짓고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나는 아직도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것 같아. 이 끝이라는 그 상태에서 이 이별이라는 그 상태, 실패라는 그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카드가. 그래서 재해를 막는 너의 단점이라는 게 나는 이 끝을 받아들이지 아직 못하고 있어.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먹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 그 끝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끝난 그 생각들이 서로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도 상처가 깊지만 이 사람도 아무래도 상처가 깊은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도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한테 칼을 꽂아놓고도 자기가 승리자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한테 이 죽음을 준 너를 용서 못한다고도 보여집니다. 자꾸 생각나는 너니까요.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었던 자기의 그 실패했던 그 관계, 그 이별했던 그 관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패배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뜻하지 않은 변화였다는 거죠, 자기한테. 생각지도 못한 이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계속 그 관계를 기다렸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안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마지막 질문을 이분한테 해볼게요. 상대방한테. 자,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양다리 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만 하면 재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일단 그 생각을 하면 기쁘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두 가지의 펜타클은 두 가지죠. 근데 이 셋이서 지금 뭔가 셋이서 어울려서 기쁘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전이 두 개가 놓여져 있죠. 지금 여기서도 삼각관계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나온 걸로 봐서는 삼각관계 때문에 헤어진 거는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말고 다른 관계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올렸던 그 삼각관계의 그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카드인데요. 두 개의 펜타클 때문이에요. 이 두 개의 펜타클이라는 건 두 개의 가치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도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금전적인 것과 현실적인 갈등이 있다는 카드예요. 너한테 오고 싶지만, 재회에 대한 속마음이죠. 너한테 가고 싶지만 내가 너한테 가려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1억이 아직 모질라. 현실적으로 내가 아직 1억이 안 됐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카드고요. 그게 아니라면 양다리죠. 양다리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동전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기쁘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좀 재미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좀 즐거워하죠. 재밌어 하는 것 같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결국 삼각관계 안에서 자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속마음이니까. 아직도 어리석죠. 속마음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는 모드에 있으면서 혼자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관계에 들어가는데 그 관계에서의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이 다른 이성, 그 삼각관계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한테도 뭔가 책임져야 될 가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마음이 너에게로 가고 싶지만 너무나도 너에게 가고 싶은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발을 못 대요. 이렇게 계속 너가 생각이 나는데 너 없이 이렇게 외로울지도 몰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들어간 그 현재 상황에 누군가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나 가족이나 그런 것들이 여자나 남자나 누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나름 행복하다는 거죠. 나름 그 안에서도 뭔가 가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회에 대한 속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유지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현상 유지를 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아니면 다른 선택에 대한 대안이 없다. 뭔가 하고 싶지만 이것도 못 놓겠고 저것도 못 놓겠고 나는 정말 지금 힘들다. 카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6월 재혼에 대한 결과 카드를 볼게요. 결과 카드가 은둔자 카드네요. 이 은둔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은둔자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은둔자는 이렇게 지금 떠나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다른 모양이죠.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님이, 자신의 생각했던 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등불을 밝혀서 보니까 뭐 강아지도 2마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세상도 좀 밝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전에 보였던 그 은둔자가 혼자 속세를 떠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속세에서 뭔가 조금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얻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볼까? 이렇게 보는 카드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둘의 결과죠. 둘은 이렇게 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동굴로 들어가서 서로를 보지 않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건 이제 양면이 있는 거니까 이쪽 면으로 보여줬다는 거는 이제는 이제 좀 이 안에서 해답을 좀 찾은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동굴로 들어갔는데도 상대방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계속 기다리는 모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고 다른 곳에서 생활을 각자 하면서도 서로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은둔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렇게 세속을 떠나서도 네가 계속 생각이 나는구나. 너를 보지 않고 있는데도 네가 계속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은 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동굴에 들어간들 뭐 하냐고요. 계속 생각이 나는데 나는 서로를 떠나면 더 행복하겠지.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둘이 추억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너무 서로가 자신들한테 너무 매력적이어서 잊지를 못한다거나 그렇게 강한 끌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보여지는 은둔자 카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과 카드잖아요. 여러분의 결과 카드가 은둔자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도 계속 비밀스러운 마음들이 있다.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결과 카드가 나왔고요. 이 결과 카드에 대한 조언 카드를 받아봤는데요. 3개의 컵에서 4개의 컵으로 가는 카드, 3개의 컵에서 4개의 컵으로 가는 3개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3개의 컵은 즐거워서 서로 잔을 부딪히는 우정의 건배 카드고요. 4개의 컵은 권태기 카드죠. 과거에만 연연하고 새로운 것에서는 기쁨을 찾지 못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언 카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조언은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보면 3개의 컵은 우정과 축배의 카드고, 그래서 파티하고 막 즐거워하는 카드인데 이게 권태기 카드로 가고 있어요. 4개의 컵 카드, 상심하는, 낙담하는 그런 카드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남녀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남녀가 그냥 누워서 3개의 컵을, 추억이 든 3개의 컵을 바라보면서 누워있죠. 누워있고 여기서 어떤 소년이 밤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는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네들은 게으르게 잠만 자고 있다. 과거에 얽매여서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있으면 되겠냐라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이 일에 대해서 천하태평이다라고 얘기하는 카드 같아요. 여러분의 전체적인 1번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상대방한테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도 그렇고, 결과 카드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만나지 않고 있고 서로를 너무 그리워하는데 만나고 있지 않다. 상대방은 2개의 가치 있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만 들고 있는데도 기다리다가 지쳐서인지 아니면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놓고 싶어 한다. 그러나 둘은 아직 완전하게 끝내지 못했다. 그래서 헤어져 있는데도 서로를 그리워한다. 그리워하지만 다가가지 않는다. 너희들은 서로 너무 과거에 묻혀서 그냥 일상을 살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자, 1번 여러분의 카드가 조금 안타까운데요. 재혼에 앞서서 어떤 움직임이 없고 상대방은 어떤 다른 관계에 있어서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조언 카드가 움직여라 카드를 주고 있어. 너희들은 너무 지금 게을러. 그렇게 가다가는 정말 그냥 그렇게 계속 그리워하는 은둔자가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자, 1번 여러분들 6월 재혼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 동굴에서 나와서 상대방한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카드 같아요. 자, 1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2번 여러분들 카드 펼칠게요. 자, 2번 여러분들의 6월 재회운 보겠습니다. 자, 위에 3장의 카드는 여러분이 이 재회를
보는 상대방과의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고요. 아래 세 장의 카드는 6월 재회운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없어서 외롭니? 두 번째 질문,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 세 번째 질문은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그리고 결과 카드와 조언 카드 받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 카드 먼저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굉장히 정열적으로 들어갔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이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쉬웠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줄은 알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극복해야지, 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서 이 관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단호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상대방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관계에서 그래서 너무 궁핍함을 느끼고, 그 관계에서 너무 금전적으로도 실제로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나온 듯한 모습인데,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그 사람한테로 나왔는데도 생각나는, 완전히 잊혀지지 못한 그런 상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생각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 조금 이성적 판단을 조금 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러분한테 이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냉혹하게 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관계인데 혼담이 오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뭔가 해볼 수가 없고 어렵고 굉장히 각박하다라고까지도 느꼈을 거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했을 거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장애들이 참 많았다.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거지만 이 상대로부터 어떤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 서로의 어려움을 쳐다보지 않았다. 굉장히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내쳐졌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고요. 나는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마음의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듯한 그런 외로움도 좀 있었다. 이 관계가 굉장히 나를 외롭게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꼭 내가 살던 내가 갈 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 그런 마음, 굉장히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과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떤 비밀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주위의 반대도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그 사람은 주위 사람으로부터도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한테 제대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인 거고 그 관계에서 굉장히 궁핍하고 서로의 궁핍함을 서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됐던 거예요. 그럼 같이 있어도 되게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고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내 마음이 아직 그쪽을 향해 있어요. 왜냐면 마음을 싹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주위에서도 너무 이 사람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너무 반대가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가 되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어떤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놓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불안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3가지 6월 재회운에 대한 3가지 질문을 상대방한테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없어서 외롭니죠. 그랬더니 상대방께서 너무 외롭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너가 생각나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극복하기가 힘들고 네가 자꾸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기가 지금 힘들고 조금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자꾸 네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런 추억들이나 그 안에서 있었던 열정들, 지금은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이게 자기방어 카드인데요. 원래는 이 자기방어 카드는 뭐든지 오면 내가 다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맞서서 다 이길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카드인데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가 없고요. 끝없는 장애가 펼쳐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없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없어서 외롭니? 여러분 없어서 외롭니라고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생각이 난대요. 끝없는 장애. 이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극복하기가 어려워, 이 외로움을. 그리고 이겨보려고도 했는데 이겨지지가 않아. 이 외로움이 잊혀지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안에서 괜찮다가도 외롭고 계속 이런 반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찌 물리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방어 카드가 정방향일 때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사람도 너를 이렇게 잊지 못할 거라고, 너 없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 못 했다예요. 근데 그런 외로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없어서 외로움들이 계속 있어. 내가 열정을 다하고 너한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쌓여서 외로움이 됐어. 이렇게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7개의 칼카드, 똑같은 7개의 칼카드죠. 이게 정방향이에요. 7개의 칼카드가 정방향. 그러면 이거는 불안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해서. 그리고 굉장히 지금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단점이라는 거는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할지 훤히 알겠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나올지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데에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7개의 칼카드가 양쪽에서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은,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급하게 이 상황에서 손을 뗀 것 같아요. 굉장히 급작스럽게 뗐다고 보여져요. 뭐 마음을 챙길 여력이 없이 여러분도 그래서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 사람도 뭐라 그럴까, 이 관계에서 도망을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망을 갈 때 굉장히 자기는 좀 맞서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는 것, 재회를 막는 자기의 단점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얘기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방이 다 뚫리고 자연 친화적인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평화롭죠. 이런 공간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옆에다 꽂아 두고서 너랑 토론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자신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제안들을 너한테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겁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앉아서 너랑 토론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의 단점이니까, 재회를 막는 나의 단점이니까 이런 기회를 갖기를 두려워하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자신감이고요. 굉장히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서두르기보다는 좀 돌다리 두들리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막상 네 앞에 나가서 이 생각들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재회를 막는 자신의 단점은 자신감이 지금 굉장히 하락했다,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가 나의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카드라서 좀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고, 그 생각은 너와의 토론이고, 그 토론을 너가 거부할까봐 자신은 생각만 하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계속 돌다리만 두들겨 보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움직이지 않는 생각만 하고 있는 자신이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카드인데요.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카드가 은둔자 카드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카드이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뭔가 6월달에 일어날 거다 이런 속마음은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굉장히 신중한다라는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신중을 꾀하고 있다라는 카드가 많이 나와서 뭔가 이 관계에서 자기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재회에 대해서 너의 속마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재회가 신중하게 입 다물고 지금은 은둔하면서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책을 갖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사색에 잠긴 듯한 그런 은둔자예요.
입을 다물고 싶고 다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가르침,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있는 것 같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드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래서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은둔자. 그러니까 결국 6월 달에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지금 되게 신중한 상태이고, 그리고 굉장히 네가 없어서 외로운데 그런 너가 계속 생각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다가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좀 자기를 금욕시키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연구하고 있는 이 관계가 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모드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7개의 카드가, 여기도 7개거든요. 7개의 카드가 4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셋은 똑같은 칼카드예요. 이것도 7개의 칼이거든요. 7스워드. 이거는 조언 카드인데, 조언 카드마저도 똑같은 카드가 나와서 어떤 게 느껴지면 이 안에서 굉장히 비참함이 느껴져요. 어떤 사기와도 같은 일, 남을 기만하는 일, 상대를 기만하는 일, 그래놓고 먹튀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카드가 3장이나 떴고요. 7이라는 숫자가 4개나 떴어요. 그렇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어떤 균형과 조화, 어떤 승리를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주기가 끝나고 거의 이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의 균형이 안 돼서, 조화가 안 돼서,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듯한 그런 에너지들이 강력하게 느껴지고요. 7개의 칼카드가 3개나 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완벽한 배신, 못되게 군 상대가 있는 거고요. 그 상대로 인해서 이 관계는 철저하게 끝이 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이 안에서의 그 처절함이라는 것은 배신감이 엄청나게 들었을 것 같고요. 상대를 믿지 못하는 마음. 얼굴만 봐도 칼을 휘두를 것 같은 그런 경계의 칼날들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불신이 엄청 가득한 카드들이 많아요. 자, 결과 카드에 대한 조언 카드, 이 결과 카드 먼저 보죠. 결과 카드가 경계하는 소년 카드예요. 이분도 칼을 들었죠. 칼에 아주 빛이 납니다. 광선 카드 같아요. 표정 보세요. 표정이 막 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뭐 이런 카드로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계하는 카드, 신중한 카드, 가만 안 두겠어 카드거든요. 어린 소년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칼을 들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의 결과 카드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둘은 완전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 그 카드가 완전 적군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었네? 이렇게 판명이 난 거죠. 그러니까 경계 모드를 쓰죠. 우리가 3파선을 그어놓고 경계를 왜 씁니까? 우리가 남이라고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상태. 어쩌다, 남녀 간에 만나다가 헤어지면 진짜 뭐, 남보다 더 무서운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너무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칼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죠. 이 어린 소년이, 경솔한 소년의 카드. 이 카드가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또 속이려고? 이렇게도 보여주고요. 이게 지금 앞뒤가 있는 카드인데 앞도 뒤도 똑같죠? 지금 보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이 얼음으로 표현된 그런 장애물 같아요. 이 사람은 맨발인데 앞에 뾰족한 얼음 빙산 같은 것들만 가득해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죠. 칼의 날이 굉장히 서 있고 빛까지 나죠. 오면은 보초 서는 느낌이죠. 오면은 내가 진짜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카드로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날이 서 있고 이 마음이 좀 공격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과 카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칼이 다 칼이에요. 칼은 생각이고 말이고 결정이고 이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뜩이나 왕인데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너는 아니야.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오기만 해봐 칼을 휘둘르겠어, 경계하겠어요. 그러니까 곁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이러겠다가 아니에요. 잘라내겠다는 거죠. 자, 결과 카드에 대한 조언 카드를 받아봤는데요. 이 카드 또한 제가 그랬죠. 세븐 서드 7개의 칼 똑같아요. 7개. 자, 이 조언 카드가 7개의 카드에서 8개의 칼 카드로 가는 카드예요. 7개의 칼은 도주하는 카드고 8개의 칼은 고립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언 카드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렇게 도망가서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8개의 칼이 되는 거잖아요. 고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에 한 줄기 빛도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칼이 부러졌어요. 그쵸? 패배자가 길을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싸움에서 진 어떤 사람이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이죠. 그래서 그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이 7개의 칼 카드가 가는 곳은 8개의 칼이기 때문에 그쪽은 빛이 없는 쪽이에요. 이 정방향이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 빛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고 조언해 주는 거니까, 서로를 이렇게 이렇게 경계만 쓰고 있다거나 한다면 빛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관계 자체가 빛이 없다라고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어 보인다고 둘 다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이 관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언 카드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쉽게 이 관계가 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고요. 이 배신들에 대한 이 감정, 나를 저버리고 도망간 상대에 대한 이 분노, 그리고 그것들이 경계가 되어서 보초를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 관계가 조언 카드마저도 이렇게 경계하고 있으면 빛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의 관계 자체가 빛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곧 끝나갈 것 같은 7개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카드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미련을 못 버린 듯한 에너지들도 있고요. 하지만 받아줄 수 없다라고 경계하는 굉장히 완강한 카드들도 떴습니다. 네, 이번 여러분의 6월 재회운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고 상대방도 지금은 침묵하고
있고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2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3번 여러분들 카드 펼칩니다. 자, 3번 여러분의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번, 이 위에 세 짝의 카드는 3번 여러분들의 6월 재운에 앞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의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고요. 아래 세 가지 카드는 세 가지의 질문을 상대방에게 6월 재운에 맞는 질문 세 가지를 던져본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없어서 외롭니? 두 번째 질문,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결과 카드에 대한 결과 카드와 조언 카드 이렇게 뽑아본 카드고요. 자, 여러분의 현재 상황 카드를 먼저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 상대방이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목적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풍요와 안정을 뜻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크게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찬사와 인정을 받는 그런 결혼식?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공표한 것 같아요. 마치 이 카드는 내 옆에 배우자와 같이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어떤 안정을 뜻하는 관계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결혼과도 같은 그런 관계였다 라고도 보여지고요. 굉장히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공식적인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떤 걸림돌도 없고 오직 승리, 오직 희망적인 미래 그런 것들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나는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포기해야 했다. 굉장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던 그런 감정들, 그런 추억들을 뒤로하고 나는 그 사람을 떠났다. 그 떠남은 아쉬움을 남기고 떠난 거였고, 그리고 거의 포기에 가까웠다. 나의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조금 되돌리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몰래 생각하고 있고,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에게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그때의 나는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과 부드러움을 줬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배우자 또는 파트너,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을 놓기가 쉽지 않다. 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축복받던 그 사람들한테 이런 나의 감정을 얘기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가 없다. 그저 나 혼자 생각할 뿐.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카드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직도 사랑해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만큼 너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은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 힘들 바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한 관계고 엄청나게 열정 가득한 그런 성공을 맛본 카드인 것 같아요. 상대가 나한테 그런 안정감을 처음에는 줬다요. 그러나 포기했다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남녀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많이 봐야 세 가지죠. 돈 아니면 이성 문제 아니면 폭력성이죠. 그런 것들은 이겨낼래야 이겨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세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해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1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생각해요. 너무 안타깝네요, 카드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하네요. 뭐 일도 하고 있을 거고 자기 생활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조용히. 이 안에서 만약에 결혼을 했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이도 있었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못 잊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특수한 경우고요.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잊을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아요. 추억을 넘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고 남들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조용히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조용히 그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겠죠. 그리워서. 네. 여러분의 카드가 그렇고요. 6월 재혼에 앞선 상대방에게 재회에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첫 번째, 내가 없어서 외롭니?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상대방도 여러분을 잊지 못했네요. 내가 없어서 외롭니?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외로울 때마다 널 생각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추억.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의 상대방이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표정 보세요, 표정. 지금 꽃을 꺾으면서 굉장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떤 저 멀리를 보면서 생각이 빠져있죠. 과거 회상하는 카드. 과거 회상하는 카드. 추억에 잠겨서 과거에 있었던 너와 나의 추억을 생각하는, 옆에 컵들이 쫙 놓여져 있죠. 이 컵을 못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컵을 못 버리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대놓고 과거 회상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표현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의 추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굉장히 젊었을 때 사랑을 했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다. 어린 날의 동심과 같은 그런 젊었을 때 내 연애의 처음인 것 같은 그런 뭐 다른 사람도 만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추억을 쌓은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의 추억을 꺼낸 듯한 거라서 자신의 젊은 날에 있었던 그런 사랑의 추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어. 나는 외로울 때마다 그거를 추억해. 내가 없어서 외롭니잖아요.
어때 보이십니까? 너무 외로워하고 있죠? 기쁜 추억. 그런 거예요. 우리 그때 참 좋았지. 이런 거. 그런 거를 외로울 때마다 그런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칼의 왕의 역방향이에요. 칼의 왕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성의 끝판왕인데 이게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폭력성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폭력성. 폭군이 되는 것. 화가 나면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회를 막는 자신의 단점이 너를 다시 만나면 내가 또 너한테 폭력적으로 굴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충동적이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방향이면 굉장히 완벽주의, 카리스마, 굉장히 냉정한 남자 이런 건데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는 자신도 자신의 폭력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굉장히 복수심에 불타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깊은 원한이 있다. 네가 날 떠났잖아. 이게 떠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남들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네가 날 못 참아내고 떠나갔잖아. 날 포기했잖아. 날 버려두고 난 지금 이 상태인데 넌 날 떠나갔어.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이 화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으면 좋은데 아직도 화나 있는 거예요. 깊은 원한이 있다는, 깊은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피도 눈물도 없이 너한테 냉정하게 한번 굴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악의에 차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고 충동적일 수 있고 이런 내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단점이다. 나의 단점. 내가 너한테 또 그렇게 했다가는 너도 도망가겠지. 나도 두려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던져볼게요.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재회에 대한 속마음을 물어봤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전차카드. 승리의 확신에 찬 이 차가 달리고 있는데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어요. 말의 색깔도 같아요. 이렇다는 거는 둘이 합심해서 엄청 빨리 뛰어가겠다는 건데 장애물이 있다면 칼로 다 치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뒤로 갈 수가 없대요. 물러설 수가 없대요. 지금 앞으로만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는 듯한 칼을 들었어요.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자기는 너한테로 돌진하겠다라고 보여져요. 자신감도 좀 어느 정도 생긴 것 같고 자신있게 밀고 나가겠어. 네가 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난 너한테 갈 거고 가면 어떻게 됐든 난 승리를 할 거야. 네가 날 아무리 쳐내도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고, 왜냐면 나는 계속 이렇게 되니까. 너 없이 지내봤더니 나 계속 추억 모드야. 그리고 계속 네가 날 버린 거에 대해서 나는 계속 곱씹고 있어. 이렇게는 못 살아. 그게 속마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갈 거야 너한테. 진짜 언젠가는 달려올 것 같아요. 이게 7월이라고 보여지진 6월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전차카드가 삼각을 나타내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헤어진 이유가 삼각관계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이 삼각이 일단 나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워 모드가 된 것 같은데, 이분도 그런 모드에 있어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있지만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랑 좀 그렇게 해서 뭐 여행도 가고 싶어 하고 지금 소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운이, 재회에 대한 자기의 속마음은 이렇게 너한테 막 급진적으로 달려가고 싶다요. 속마음이니까 싶다겠죠. 이런 모드가 계속되면 정말 언젠가는 달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6월에 달려온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그래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네가 오케이만 해준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예요. 그리고 이 결과 카드를 한번 봤는데요. 결과 카드가 데빌 카드가 떴어요. 결과 카드가 데빌 카드라는 건 이 사람은 진짜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둘밖에 없고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는 모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카드면 왜 데빌이 뜹니까? 그죠? 다른 제3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데빌 안에는 온갖 유혹들이 다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 폭력, 집착, 스토커, 불륜, 뭐 이런 삼각, 양다리, 애증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 데빌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유혹들이죠, 유혹들. 근데 러버스 카드와 대조되는 카드예요. 러버스는 천사들이 지지하는 카드고요. 얘는 데빌의 지지예요. 그럼 결과가 다르죠. 이 천사들이 지지하는 사랑이라는 것들은 물론 그 안에도 성적인 것이 있지만 정상적인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마음보다는 밤의 세계가 더 강한 거예요. 밤의 세계가 더 가깝고, 그리고 유혹적이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가 정상적이면 유혹적이기만 하면, 유혹적이라는 거는 어떤 매력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타락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 끗 차이잖아요. 사랑과 그 어떤 집착은 한 끗 차이잖아요. 그 한 끗 차이를 말해주는 게 데빌 카드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집착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구속하는, 그런 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삼각관계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엄청 구속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은 두 가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삼각관계를 알고서 나를 그렇게 뭐 한다고 하면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을 괴롭히는 거를 이 사람이 가만히 두고 볼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이 끌려서 정상적인 관계보다는 밤에 만난다는 거잖아요. 이 어두운 거 보세요. 그 연인 카드는 태양이 쫙 비춰주고 그 밑에 천사가 이 둘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밤에 악마가 우리를 축복해요. 다른 거죠.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관계가 누군가가 하나 더 끼므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만 만나는 관계. 낮에도 만나야죠. 낮에 만난다는 건 뭐예요? 대중적인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된다는 거는 대중적인 관계가 아니라 밤에만 보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 카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달려오는 게 일단 달려가, 무조건 달려가, 이게 한 사람을 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누가 없다고 하면 둘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낮에 못 만나는 관계예요? 왜 밤에 만나는 관계냐고요. 누가 없다면 이 사람의 연애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사람을 궁지에 모나요? 왜 사람을 구속해요? 왜 집착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하고 싶은 거죠. 소유하고 싶은 거죠. 마음대로 안 되면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소유고 구속이죠. 성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구속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까 봐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변하실 분이에요. 본인도 그래서 그게 단점이래잖아요. 근데 결과 카드도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여러분과의 관계 말고 다른 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분하고 만약에 만나게 된다고 하면 낮에 만나야 돼요. 결과 카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데빌 카드로 나왔으니까. 데빌 카드는요, 서로 잊지 못하는 엄청난 매력이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삼각관계를 놓고도 달려오는 카드는 밤에 너무 그립다요. 낮에도 그리울 수 있지만 밤에 특히 더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낮에 활동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보자는 거예요. 자, 결과 카드에 대한 조언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저스티스 카드의 역방향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저스티스에서 정의죠. 정의에서 행맨, 매달린 남자로 가는 카드인데요. 이 저스티스, 정의의 여신이 말을 타고 어디론가 칼을 들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매달린 남자가 이동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이 카드가 정의 카드의 역방향, 정의 카드의 역방향이라는 거는 책임감 없이 굴 수 있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인 거죠. 불공정한 것이고 어떤 법률적인 위법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행맨으로 간다는 거는, 행맨에 뒤집힌 걸로 간다는 거는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 정의롭지 않은 곳, 그 위법한 행위에서 나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다는 카드인데,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언해주는 카드잖아요. 이 사람과의 결과 카드가 데빌이고, 이 데빌의 만남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럼 불법적인 일이 처음에는 너무 둘이 불타서 만날 수는 있지만 이성적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본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날 때는 이 삼각관계를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는 카드예요.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가 계속 되는 게 맞냐고요. 옳지 않은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너는 매달려 있을 수 있다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고. 악마가 그런 거잖아요. 정의롭지 않은 일이 그런 거잖아요. 남을 속여서 편할 수는 있지만 들키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겠죠. 어떤 처벌이 오겠죠. 본인한테. 지금보다 더 괴로운 나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어떤 삼각관계라던가 그런 불법적인 일들, 그런 위법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벌을 언젠가는 받는데 그 벌이 결코 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 다시 할 때는 다시 뭔가 재회를 하고 싶으면 이 삼각관계를 확실히 끊어내고 그리고 삼각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폭력적인 사람, 구속하고 집착하고 이렇게는 사람이 못 살아요. 한 해, 두 해는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년, 20년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조언 카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너도 그 안에서 똑같은 범죄자가 돼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올 거야. 이렇게 데빌 카드로 결과를 주고 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네요. 이 관계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연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6월 여러분의 재운 여기까지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삼각관계를 놓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4번 카드 펼쳐볼게요. 자, 마지막 4번 여러분들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재회운이죠. 자, 위에 3장 카드는 여러분의 재회운에 앞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의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고요. 밑에 3가지의 카드는 6월 재회운에 앞선 상대방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본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내가 없어서 외롭니? 두 번째 질문,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 그리고 세 번째는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그리고 결과 카드와 조언 카드 받아본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상황 카드를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착을 갖고 있었던 관계,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런 관계에서 지금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욕심 많았던 관계, 소유욕도 있었고 어떤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 상대방이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좀 집착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계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관계가 됐다. 그 관계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급격한 어떤 비밀을 알게 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걸 알았을 때 나는 너무 허망했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올린 그런 공들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고 두려웠고, 어떤 나의 계획, 우리의 계획을 망치는 그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나는 혼자이고 싶다거나 혼자가 됐다. 카드로 보여줍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여경에서 조금 나와서 독립적인 상태,
뭐 과거에 내가 유부녀일 수도 있는 상태, 아니면 지금 유부녀일 수도 있고요. 유부녀이면서 혼자 좀 떨어져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했거나 뭐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서류상으로는 유부녀일 수 있다. 그래서 혼자만의 안정을 취하고 혼자만의 그런 물질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혼자 기뻐하는 것도 있고, 혼자 자유를 느낀다. 이런 카드로도 보여집니다. 완전히 싱글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관계에 있고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요. 별것처럼. 어쨌든 관계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긍정적인 방식으로 좀 자기 생활을 누리고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 그 관계에서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카드네요. 자, 6월 재회운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내가 없어서 외롭니? 카드인데요. 내가 없어서 외롭니라고 물어봤는데 외로워? 심술도 좀 나.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이 원래는 열정의 왕이셨는데 지금은 뒤집혀졌어요. 그러면 열정이 과하게 되면 좀 엄격해지고 조금 독불장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지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롭니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외롭대요. 너무 외롭고, 이 외로운 게 이 왕들은 쉽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더욱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뭔가를 저질러 버린 거에 대한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멋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 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벌은 외로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니면 뭐 어떤 타협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완고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나보다는 일에 더 집착하는 상태로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헤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일만 하면서 굉장히 외롭게 지낸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좀 심술궂고 요구사항도 좀 많은 그런 상태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외롭고 좀 쓸쓸하고, 네가 좀 나한테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움직일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카드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볼까요? 재회를 막는 나의 단점은 카드인데, 재회를 막는 나의 단점이 자기는 안정적인 성향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지금 딸아이를 안고 있죠. 어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안정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깊은 휴식을 들어갔다거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분은 여러분이 싱글 모드가 된 걸 보니까 어떤 안정적인 관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쉽게 이 카드는 웨딩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건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이 사람이 안정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요. 어떤 휴가나 휴식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재회를 막는 너의 단점이니까 자기가 뭐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웨딩이라는 걸 해서 그 안에서 책임질 아이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어. 그것은 안정과도 같은 결혼, 그런 관계, 그런 책임감. 이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어.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막는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 재회에 대한 너의 속마음이 너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카드예요. 너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무래도 삼각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들어간 이 관계가 어떤 안정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책임져야 될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싱글 모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이 삼각으로 이루어진 이 비밀이 아무래도 삼각관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나와의 재회의 운을 물었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고 기쁘지 않다. 문제가 있고 기쁘지 않다니까 이렇게 셋이서 이게 지금 우정과 축배의 카드인데 굉장히 가족 안에서 좋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족 안에서가 아니라 이 지금 세 사람이서 지금 뒤집힌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각관계로 인한 그런 기쁘지 않은 일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굉장히 좀 애석한 마음도 든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명성을 좀 잃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내가 어떤 쾌락을 좀 쫓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회에 대한 속마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너한테 재회를 청할 때 자기의 명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자기한테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이 삼각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사실. 너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이 관계를 끊어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다는 거고 이 관계가 지금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회를 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카드가 자유로운 영혼의 카드. 바보 카드죠. 이 바보 카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을 경고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이 결과 카드로 나온 이 카드가 이런 거죠. 여기에서 표현된 바보는 왕관도 감정도 버리고 오직 순수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모험을 떠나듯이 떠나겠어. 나에게는 감춰야 할 것들이 존재해. 이렇게 말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결과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지만 이 안에서는 손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둘의 결과 카드잖아요. 여러분은 싱글 모드가 되셨고 이분은 삼각관계를 끊어내지도 못해요. 결혼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비슷한 관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굉장히 비이상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낸다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 뒤를 보면요. 여기 강아지가 있죠. 이 강아지는 이 사람의 동반자 혹은 배우자예요. 뒤에서 이렇게 이 사람의 위험한 짓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왕관도 버리고 컵도 쏟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죠.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시작하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 시작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눈을 감고 그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끊어내라예요.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끊어내. 이 사람에게는 동반자 혹은 후견인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겠죠. 이 안정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재회를 막는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이 카드겠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딸도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딸같이 보이죠?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심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많거나 헤어진 지 오래됐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만나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해당이 없겠죠.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더라도 안정적인 관계가 축복받는 관계, 웨딩의 카드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냐는 거죠. 끊어내라예요. 끊어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조언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나이트 소드, 나이트 칼, 기사의 칼 카드에서 퀸 오브 소드, 여왕의 칼 카드로 가는 그 카드예요. 이 카드의 뜻은 지식 전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정방향일 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역방향이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전하는 말이 이 여왕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은 다시 만나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일 수가 없고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을 적어서 보낸들 이렇게 삼각관계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이 안정적인 관계에서 나올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이게 되겠냐는 거죠. 제대로 된 대화나 그런 관계가 되겠냐는 거예요. 칼이잖아요. 기사가 칼을 들었고 여왕이 칼을 든 카드예요. 더군다나 역방향이죠. 지식의 전달이 역방향이 되면서 서로 각자의 말만 한다던가 각자의 요구만 있다던가 그 안에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또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라도 필요한 손실이라고 결과 카드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서 어느 정도 구축을 한 것 같아요. 혼자만의 삶. 그럼 이분은 혼자 지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삶으로 들어갔어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다시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카드가. 그래서
6월 여러분의 재회운이 상대방의 속마음이 너와 풀어야 될 일들이 많고 그 삼각관계는 나오기가 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의 명성을 잃을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질식에 대한 오류들이 생길 것 같은 카드입니다. 네, 4번 여러분들 카드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카드 6월 재회운 봤고요. 확실히 재회운이라 그런가 어두운 기운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피곤했네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기대하시고 보시는 분들에게 절망의 리딩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재회를 엄청나게 바라는 에너지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재회운 할 때가 가장 조심스럽고, 네,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방들이 남녀 관계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의 세 가지예요. 네. 뭐 바람 아니면 돈 아니면 돈 문제 아니면 뭐 폭력성이죠. 그런 것들은 남녀 관계에서 참아줄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앞에 그런 어이없는 행동들은 용서될 수 없죠. 네, 그런 것들 관계는 끊어내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그게 맞는 건데, 왜냐면 뭐 하루 이틀 살 거 아니고 한 달, 두 달 살 거 아니고 평생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잘라냈지만 갑자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는 게 사실 맞죠. 친구 간에도 헤어지고 나면 항상 미련이 남고 미안함이 남고 추억이 남는데 남녀관계는 오직 하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힘든 고민을 안겨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6월에 재회운이기 때문에 또 에너지의 흐름이 있을지 다음 달에도 네, 또 볼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이거는 제너럴이고요. 네, 여러분의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그 방향성에 나침판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하는 리딩들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솔직한 편이라. 네, 상처는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눌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응원의 댓글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개인 리딩 개인 타로, 개인 상담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